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 찰쌤입니다. 오늘은 과회내. 러닝을 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면 꽤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걸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어렵거든요. 오늘은 과회내, 오버프로네이션에 대해서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이야기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가시죠. 우리 몸의 움직임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걸 표현하는 해부학적 용어들도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발 쪽은 발목이 위, 아래, 안쪽, 바깥쪽 막 돌아가는 데다가 땅을 디딜 때 또 모양이 달라지다 보니 더 복잡한데요. 어쨌든 회내라는 것은 발을 디디면서 발의 안쪽이 눌리듯이 돌아간다, 안쪽으로 돌아간다 라고 해서 회내라고 부릅니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발목 관절의 배축 굴곡, 거골 하관절의 외번, 전족부의 외전으로 이루어진 입체적인 발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내는 걷거나 뛸 때 발에 실리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자연스러운 발의 움직임입니다. 당연히 뛸 때는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회내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비슷한 이유로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회내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평발이 있는 경우 더 쉽게 회내가 일어나서 심하다면 기본적인 발의 모양새 자체가 안쪽으로 무너지는, 안쪽 아치가 거의 없는 형태로 보이기도 하고요. 회내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는 경우를 과회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느 정도부터가 과도한 것이냐? 발의 운동 역학은 아직도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떤 한 부분의 형태나 각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러니까 개인차가 무궁무진한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상 범위이고 그걸 벗어나면 비정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평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형태와 각도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을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사람의 발 모양을 통해 회내가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무조건 과회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과회내가 있다 하더라도 통증이나 부상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영상 한번 보시면요, 어떤가요? 회내가 조금 과해 보이지 않나요? 세계적인 선수들의 착지 모습입니다. 과회내인지 아닌지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러한 움직임이 충분히 허용되는 몸이 만들어진 상태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회내가 심해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가 기준이 된다기보다는 과회내로 인해서 잦은 통증이나 부상이 발생하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과회내처럼 보여도 불편감 없이 잘 달리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자꾸 부상이 생기는데 과회내가 있다면 해결을 필요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평발로 인해서 걸을 때도 과회내가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만 걸어도 피로감이 크고 발이나 발목, 무릎이 아프기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회내는 어떻게 보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정렬을 무너뜨리게 되는 몸의 움직임이거든요. 너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여러 근육과 힘줄들의 과부하가 오게 될 수가 있고 그것이 통증, 부상으로 연결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초보 러너에게 있어서 과회내는 선수들의 그것과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발이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변 조직이 충분히 튼튼하게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 더 쉽게 발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과회내가 더 잘 발생하게 되고 또 그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근력이 부족하다 보니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강해진 다리를 통해 만들어내는 달리기 동작에서의 회내는 그 정도가 조금 과해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회내는 부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보 러너, 취미 러너들에 있어서 과회내가 있다면 부상의 위험성이 있으니 교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 겁니다. 과회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상은 러너스니 신스프린트 정도로 밝혀져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아무래도 다른 여러 부상들과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정화는 발의 안쪽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구조물이 있고 뒤꿈치 또한 외번되지 않도록 힐컵이 단단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정적이다 보니까 꼭 평발이나 과회내가 아니더라도 신었을 때 사람에 따라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발은 중립 형태인데 안정화 신으면 확실히 편하고 발에 피로감이 적더라고요.
반대로 과회내가 있으면 반드시 안정화를 신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과회내를 이겨낼 수 있거나 보상할 수 있는 상태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과회내는 어떤 원인으로 인한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물론 이것이 또 원인이 되어서 다른 부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회내를 기계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이 안정화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안정적으로 좋은 러닝을 해나가려는 목적인 건데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과도한 회내가 다른 구조적 문제의 보상을 위해 일어나는 움직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어해버리면 그 이전에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역으로 부상의 위험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히 회내 자체를 막으려는 것은 오히려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내가 과도한 경우, 평발이 있는 경우에 안정화를 고려해보고 신어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것이 오히려 불편하거나 한다면 신지 않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부상과 연관될 수 있는 여러 약점들을 보완함으로써 더 강하고 튼튼한 러너로 거듭나야 합니다. 달리면서 회내의 정도를 조절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발과 발목 주변 근육의 강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부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더 탄력적인 반발력을 통해 멋진 러닝을 구사할 수 있게 되겠죠. 엄지발가락을 이용한 여러 근육 운동들이 발바닥 아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발목의 관절 가동 운동, 종아리 근력 운동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아는 얘기지만 몸이 가벼워지면 과도한 회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신다면 체중 조절도 해주시고요. 무리하지 않고 부상 없이 러닝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 또한 강한 하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과회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전부터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줄 정리를 하자면 병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 조금 클리니컬하긴 하지만 러너에서 과회내의 기준은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냐 안 생기냐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슬슬 봄이 오고 대회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치시지 않게 항상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러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러닝 비하인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